새벽 5시. 윤정의 부엌에는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가습을 위해서 보글보글 끓는 냄비는 작은 숨결처럼 소리를 냅니다. 윤정은 허리를 구부려 약통을 꺼내고 작은 종지에 한 알 한 알 정성스레 나눕니다. 손끝은 굳어있고 눈 밑에는 오래된 그림자처럼 피로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미음을 떠서 식탁 위에 놓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문을 여니 희미한 양냄새와 함께 오래된 침구의 냄새가 섞여 퍼집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쪽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십니다. 윤정은 미음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대보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으십니다. 오늘은 미음이 별로시죠. 그녀는 낮게 웃으며 다시 미음을 태우러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남편 상호가 방문을 열고 나와 양복 차림으로 거실을 지납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다. 그의 말은 늘 그렇듯 짧고 건조했습니다. 윤정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가스불의 세기를 살짝 줄입니다. 불빛이 낮아지자 부엌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집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윤정의 하루는 늘 이른 아침에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은 어느새 30해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세월을 세지 않으려 했지만 손등의 주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론 닭이 울고 먼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새벽의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며 그녀의 어깨를 스칩니다. 잠시 뒤 윤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습니다. 손등의 온기가 희미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오래된 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흐릿하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윤정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깁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세월의 긴 숨이 멈췄습니다. 방 안엔 그동안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윤정은 상주석 옆에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끝없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이제는 조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윤정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호의 떨린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다시 무겁게 눌렀습니다. 명자 누나가 쓰러졌대. 병원에서 오라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또 다른 긴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병원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형광등 불빛은 새하얗게 반짝입니다. 그녀는 손에 든 보자기를 꼭 쥔 채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죽과 수건 그리고 약간의 간식이 들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대와 다를 바 없는 준비물입니다. 병실 문을 밀자 산소 기계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침대 위엔 시누이 명자가 누워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숨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잠시 뒤 상호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과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며칠만 부탁해. 간병인 구하기가 쉽질 않네. 윤정은 대답 대신 손수건을 펼쳐
명자의 이마를 닦습니다. 눈빛엔 체념이 서려 있습니다. 병실 밖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바쁘게 오갑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은 차갑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윤정은 잠시 창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입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 끝내지 못한 세월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약봉지를 열고 알약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익숙한 동작처럼 느껴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젠 정말 쉬고 싶었는데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약을 물에 풀어 넣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의 불이 꺼지고 조용한 기계음만 남습니다. 윤정은 명자의 옆에 앉아 깜빡 졸다 깨기를 반복합니다. 잠결에도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이건 내 몫인가 봅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윤정의 손등을 스치며 잔잔히 흔들립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윤정의 마음은 오래된 한숨처럼 눌려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녀는 다시 명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길의 끝은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병실의 밤은 길고 적막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깜빡이며 들려오고 그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대신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명자의 옆을 지켰습니다. 시트 위로 팔을 뻗어 몸을 닦아주고 구부러진 손가락을 펴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명자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고 가끔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윤정은 물수건을 들어 명자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시어머니의 입가에 물을 대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때도 이런 냄새였고 이런 공기였습니다. 윤정의 가슴은 저릿하게 조여왔습니다. 복도 끝에선 간병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 가족 간병인이라던데 대단하시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말 속엔 짐처럼 느껴지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의사가 병실을 돌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불안정합니다.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호의 얼굴이 굳어지고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상호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윤정아, 간병인이라도 부르자. 당신 너무 힘들잖아. 하지만 그는 이내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직접 하는 게 낫지. 윤정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 속엔 여전히 당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윤정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명자의 시트를 고쳐 덮었습니다.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체념이 고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질 무렵 윤정은 병실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다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 말은 소리 없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밤이 다시 병실을 덮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의 숨이 들썩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잠에서 깨어난 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명자의 숨소리가 얇게 이어지고 있었고 산소 기계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의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손이 약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마처럼 날 버리진 않겠지. 희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새어나왔습니다. 윤정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언젠간 내가 내 자리에 서게 될 거야. 윤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더 꽉 잡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들은 듯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병실 안은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명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더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이닥쳐 명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호가 놀란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결심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햇살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창문을 타고 병실 안으로 번졌습니다. 윤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묘한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명자의 호흡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윤정은 다시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돌보던 손, 그리고 이제 이해하게 된 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미움 대신 연민이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친 햇살이 두 여인의 손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명자의 곁에 앉아 손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명자의 숨소리는 불규칙했고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작은 신음이 섞였습니다. 윤정은 손끝으로 그녀의 이마를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시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새벽이었고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손이 지금 명자의 손과 겹쳐집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명자의 입가에 피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정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어요. 명자 씨. 순간 기계음이 끊기듯 짧게 울렸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명자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들어왔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상호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누나 그 한마디에 목이 메였습니다. 윤정은 남편의 어깨를 천천히 감싸며 말없이 그를 안았습니다. 서로의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닿았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윤정은 의자에 앉아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커튼 틈새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명자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병실 문이 닫히며 조용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정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 번의 긴 간병, 두 번의 이별이 한 장면으로 겹쳐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묘한 평온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집 안은 며칠 전 떠난 시어머니의 향과 병실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거실 한쪽 창롱을 열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는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종이 끝자락은 손때로 닳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한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그래도 난 그의 덕에 버텼다. 희미한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뭉클하게 저려왔습니다. 눈물이 천천히 떨어져 종이 위에 작은 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차향이 퍼지며 집안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장호는 방에서 조용히 나와 윤정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젠 좀 쉬자. 당신 너무 오래 애썼어. 그의 목소리엔 그동안의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대답 대신 일기장을 덮고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굵은 혈관이 솟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죠. 윤정은 조용히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새로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봄바람이 살짝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한 모금의 차를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향이 이상하리만큼 달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미움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정말로. 방 안의 공기가 고요했습니다. 윤정은 다시 일기장을 펴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 펜을 들어 글자를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대의 며느리로 살았던 나는 이제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마을 복지관의 문을 조용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에 이름을 적고 조심스럽게 주방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며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환한 얼굴로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윤정은 큰 냄비를 잡고 국을 휘저었습니다. 손끝의 동작은 오랜 세월 간병하던 때와 닮아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고 억눌림이 아닌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국자를 돌리는 손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시작되자 노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하며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한 노인이 아주머니 손이 따뜻하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복지관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분 속 작은 새싹들이 햇빛을 따라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손이 내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끝난 뒤 상호가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정을 바라보며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명자, 누나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했어. 당신 덕분이야. 윤정은 조용히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 번지는 햇살이 주름진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복지관 문을 나서며 윤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볍고 어깨는 오랜만에 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조금은 흩어진 듯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은 복지관 봉사를 마친 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 위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30년, 시누이 20년 그 세월 속에서 나는 나를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글자를 쓰는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일기장 위를 흐릿하게 덮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그동안의 세월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부엌의 새벽불, 병실의 냄새, 시어머니의 목소리, 명자의 손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멀고도 따뜻한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자복을 든 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심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자신과 닮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신이 처음 병실 문을 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여자는 윤정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은 그 미소를 받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묘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돌봄의 시간은 끝난 듯해도 세상 어딘가에서 또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은 일기장을 덮고 손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주름졌지만 이제는 고요한 평화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창밖의 봄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고요히 번지며 세월의 긴 이야기가 잔잔히 마무리되었습니다.